개발평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폐지 여론들이 많고, 그 다음에 교원능력 개발평가를 도대체 왜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국감때로 질의가 있었죠. 교육부에 이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원능력 개발평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조속히 개선안을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논란이 많고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교원능력 개발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앞에 전제를 달았습니다. 학교 자율과 자치 실현을 위한 교원능력 개발평가. 그러니까 지방분권과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치, 학교 자치라는 어떤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제로 선정을 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원능력 개발평가가 시행될 때가 되면은 늘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대두가 됩니다. 9년된 교원능력 개발평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평가 주체인 학부모 참여율은 갈수록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학부모 개인정보 도용까지. 그래서 신뢰를 잃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각종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단체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건 폐지해야 된다. 거의 뭐 95%, 90% 이상의 그런 이제 설문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 목적을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데 있어가지고는 교사들의 역량 개발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의 어떤 전문성,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는 이제 학습 조직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 성장이라든가 개인의 책무를 강조하는 지금 현행의 교원능력 개발 평가는 오히려 협력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과 자치 측면에서는 협력과 자율, 그 다음에 공동체 책임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를 바꿔나가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주체의 적절성, 객관성, 그 다음에 피드백이 전혀 없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덧붙여서 교원능력 개발 평가 개선 방안만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자율자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학교의 어떤 자치 역량 제고 측면에서 봤을 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평가들도 함께 좀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교원능력 개발 평가의 개선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내에 근무성적 평정이라든가 교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이라든가 감염평가, 그 다음에 이제 교원능력 개발 평가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평가도 있고, 경기도에서는 2016년부터 자체 평가로 돌아섰죠. 그리고 이제 뭐 학교 민주주의 지수라든가 학교 조직 진단이라든가 정말 다양한 평가가 거의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유사 중복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능력 개발 평가가 원래 그 본질적인 목적이 교사 전문성 향상이라면은 정말로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이거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치 자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교원능력 개발 평가가 지금은 교육부,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계획 수립의 단계, 그 다음에 모든 그 평가 문항이라든가 영역 지표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학교가 동일한 문항으로, 그죠? 지역이라든가 학교, 그 다음에 학교급, 그 다음에 그 교사들의 어떤 생애주기 이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문항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탑다운 방식으로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으로는 교원능력 개발 평가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 다양한 평가의 특징, 그 다음에 현황을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해외의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약간 탐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한번 조사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성장 중심의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개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쟁점을 분석하고 사례를 탐색하기 위해서 문헌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내 초, 중고 각 2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안에서 평가들이 전부 다 어떤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규모도 조금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학교, 혁신학교 이것도 조금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 주체인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 또는 집단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학교 사례조사에서는 거의 6개교 모두가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에서 내려다주는 그런 어떤 매뉴얼, 기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전부 다 실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계획 수립 시기라든가 아니면은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인원이라든가 방식, 그 다음에 실시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한두 주 정도 차이 나는 거. 그리고는 나머지 영역이며 지표며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문항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6개교 중에서 평가 영역 및 지표를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학교는 한 50% 정도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교원이 특색 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2개 문항 정도는 만족도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개발해서 하고 있는 학교는 1개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6.4%에서 42%까지 굉장히 폭이 넓었는데요. 이거는 뭐 예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참여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학생 참여율은 50%에서 80% 정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평가 항목에 보면은 5개 지표 중에서 3번째 지표에 해당하는 개방과 협력의 학습 공동체 지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결과를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학교도 여전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 학교는 단 1개교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제 모르기도 하고 분절적으로 업무를 각자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결과를 이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업무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뭘 느낄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일반 학교하고 혁신학교 간 차이가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서 그 이제 긴 요인이 있다라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그 학교 혁신 경험이 축적된 그런 혁신학교일수록 일상적으로 수업을 동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동료, 교사, 그 다음에 학생으로부터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들 간에 굉장히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문화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약해 뭐 학생들의 관계 역량이 약해 수업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해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학습 공동체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연수를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원평가, 근무성적 평정, 다면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그리고 학교평가 요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볼 포인트인데요. 이 중에서 보면은 평가 기간은 원래는 다 각자였죠. 1월부터 12월, 뭐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 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정리를 했어요. 그죠? 2016년에 개선안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여전한 부분이 뭔가 하면 평가 내용, 그 다음에 영역 및 지표 이런 것들은 수업이란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뭐 그 다음에 감당 업무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중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반영 비율이 다르고 배점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관련성이 없다라는 게 어디서 증명이 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학습지도 관련 영역이어도 여기서의 결과와 교원능력개발 평가에서의 결과가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이제 인식과 요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얘기가 있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학생들은 일단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1년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연말에 가서 한번 평가를 하니까 우리들은 그 선생님의 어떤 고정된 것, 수정된 형태의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그 혜택은 오히려 다음에 학생들이 받게 되고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반영을 하고 있는지 수정은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피드백 반영 결과는 반드시 그때그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수단으로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거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의견 제시 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린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없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대신에 학부모 의사소통 통로를 만들어준다면은 굉장히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용도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모들은 불만이 많은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으면 별로 이렇게 참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모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잘못된 이제 인식인 거죠.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교사라면은 누구든지 일반적인 가져야 될 능력들을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온정적으로 그냥 다 평가하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 내용이라든가 방법, 그 다음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거, 이건 정말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결과는 보면은 내가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지 라기보다는 굉장히 감정만 다치는 평가이다. 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제도 개선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좀 인식했던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측면이 뭐였는가 하면은 평가 결과와 전문성, 신장 노력.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교사들 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이 서로 공유가 하나도 안 된다. 예, 이런 문화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평가가 있다면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결과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만 알고 지나가는 평가, 이거는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 전문성,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교사 전문성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은 초중고 공통적으로 선생님들이 성장을 지원해주고 뭔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촉진해주는 능력, 이것이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생은 조금 배려하고 지원해주고 소통해주고 이런 어떤 관계의 전문성을 정말 전문성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고등학생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교과 수업 능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는 배움의 촉진, 그 다음에 학생과의 관계가 중시되는 그런 수업의 전문성. 그 다음에 교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학부모가 인식하는 거, 학생이 인식하는 거, 교사들이 인식하는 전문성은 조금 주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공통된 합의가 좀 필요하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원 능력 개발 평가와 교사 전문성의 관련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였습니다. 학교 내 평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다면 평가의 정량 평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이제 학교 성과급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과급을 위해서 지금 이 다면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성과급 폐지 이거는 정말 줄 세우기, 경제 이런 거기 때문에 서열 평가는 정말 의미 없다, 맞지 않다. 그래서 다면 평가는 성과급 폐지와 함께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평가 방식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방식과 조금 연동해가지고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와 학교 평가의 부분 통합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인가 하면 학부모 만족도 조사. 이거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차피 학교 평가에서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뭐 수업이라든가 교과 활동, 학생 지도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고 개개인의 어떤 의견을 표출할 그런 통로로서는 어떤 그 의사소통 창구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학교에서는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개선 방안은 크게 이제 기본 방향으로 저는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학교 자율과 자치 실현, 그 다음에 교사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 그래서 자율과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교육 공동체의 역량이잖아요. 우리가 학교 자치 역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개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역량, 그리고 자율에는 반드시 이야기되는 것, 책무성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책무성을 그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 3주체의 공동 논의와 책임,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교사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개선 방안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관계성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공동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역량이 키워지려면 결국은 학교는 학습 조직화가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개개인이 갖고 있는 교육의 책무성 또한 굉장히 강조하고, 이 세 가지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성장이 일어나고, 이는 결국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고 학교 교육력 제고, 질 제고와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지원하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쭉 주요 쟁점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정리를 했는데요. 각각의 쟁점이 15개, 거기에 따른 개선 방안 15가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여기서 이제 유사 중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재구조화해서 다시 또 4개 영역 그리고 13개 개선 방안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유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역은 이제 크게 학교 자율과 자치 체제 구축, 평가 타당성과 신뢰도 제고, 교육 공동체 성장, 평가 결과 활용 활성화, 이런 측면으로 영역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각각에 따라서 개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개선 방안에 따라서 또 실천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제일 위에 있는 평가 권한 이양 및 평가의 자율적 실시, 이게 학교 자율과 자치 그 체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시도교육감에게 평가 권한을 이양을 해라.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맞춤형 무당 구성을 해야 된다. 교육 공동체 논의를 통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는 좀 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별 특성과 여건 이런 것들을 반영한 평가 문항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수로 인식하는 것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과정평가이면서 서술형으로, 그리고 좀 자기평가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평가와 부분 통합을 하고, 의사 개진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소통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되고, 주기적으로 학교는 피드백을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책무성에 대한 인식 제고인데요. 개인의 성장, 뭐든지 개인의 책무, 이런 걸로 개인의 노력, 안 한 거, 이런 부분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옆에 있는 교사들이, 동료 교원들이 이끌어주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학습 공동체를 통한 역량 강화. 그리고 이제 피드백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2.5 미만에 대한 연수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학교의 학습 조직화도 구축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공통 요소가 있는 부분 선생님들은 함께 모여서 학습 공동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는 또 연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성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연수 이런 것들 많이 개설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를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개인의 내가 전년도에는 총괄 평가로 어떤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누적으로 쭉 관리될 수 있는
기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안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비교한 건데요. 능력 개발이 이제 성장 지원으로, 그 다음에 개인과 공동체, 책무를 강조하는 방향, 학교 자율과 자치, 이런 측면으로 학교별 맞춤형 부담으로, 과정 평가로, 그리고 학기별 미래 이상은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은 학교 공동체가 교육과정 계획 평가 세울 때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서술형 평가로, 그 다음에 자기평가 강화,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지원 필요 조사에 대한 학교 공동체 전체의 어떤 구성원의 지원과 협력,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정비를 위해서 시도교육감에게 평가 권한 이하,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개별 성장, 육아 기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이런 걸로 개선안을 마련을 했고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안이 잘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 역량 관련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의 어떤 꾸준한 연구, 그리고 연수체계 지원축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교육청 부서는 학교 내 각종 평가가 좀 통합, 간소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교원능력 개발 평가가 너무 교사들한테 거부감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전문성 향상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개선안을 마련해서 교육부에다가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서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이런 개선안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